올해 이제 신인 선수가 되는 박준현 선수의 고교 시절에 지금 학폭 문제인데 이게 약간 왈가왈부 됐었다가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그리고 묘한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드래프트 당시와 지금의 이 혐의가 결과가 달라졌어요. 네. 네, 드래프트 당시에는 학폭으로 인정받지 않았죠. 그렇죠. 네, 학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충남교육청에서 이제 한 번 더 이 부분을 돌아봤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그러니까 학폭이 어쨌든 인정이 된 겁니다. 아하, 맞아요. 인정. 예, 그러니까 드래프트 당시에는 학폭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키움 히어로즈 구단도 네, 뭐 문제 없이 이렇게 그렇죠. 지명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뒤집히면서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박준현 선수는 뭐 서면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면 사과 이행 기한까지 서면 사과를 하지 않고 결국은 서면 사과 대신에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뉴스가 되면서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거는 박준현 선수 측은 서면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과를? 이게 뭐 하라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그 피해자의 입장과 피의자의 입장이 뭐 그렇죠. 다른 경우야 뭐 수없이 많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박준현 선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있다. 네. 그리고 과연 이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말 야구를 그만둔 것이고 뭐 이거에 있어서는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건데 일단 박준현 선수의 이번 이 사건은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충남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일단 요게 일단 그 실체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뭐 저희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그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가 봐요. 약간 이 메시지, 예,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통한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복원이나 같아요. 예, 복원. 예.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학폭에 관해서 정확히 뭐 이 기준을 잘 모르지만 네. 1호 처분이면은 어쨌든 가장 낮은 그렇죠. 네, 등급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뭐 법적으로 굉장히 좀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네. 따지게 됐는데 피해자의 입장과 피의자의 입장이 아예 이번 기회에 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까 아하. 싶어요. 저는. 네. 근데 이게 대개는 좀 뭐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시간이 좀 꽤 걸리는 지리한 그 싸움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박준현 선수는 캠프에 가 가 있지만 있죠. 네. 이 선수가 과연 뭐 정규 시즌 개막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어허.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아하. 예, 결론이 그때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준현 측은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네. 또 피해 학생은 지금 어젠가 보니까 또 국회의원과 맞아요. 함께 지금 이 사안을 좀 공론화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은 분명 개막이 이제 3월 28일인데 그렇죠.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거고 어찌 보면 KBO와 키움도 결과를 굉장히 유심히 기다리고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맞춰서 결국에는 뭔가 박준현 선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실제로 결과가 이제 학폭에 대한 이게 인정을 받는다. 경미했지만 네. 언어 폭력이지만 어쨌든 학폭은 학폭이다. 그러면은 저는 히어로즈 구단이든 KBO든 또 박준현 선수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하.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이제 키움은 그런 전력이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예. 2018년도 신인이었던 안우진 선수죠.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안우진 선수가 뭐 형사적으로 이제 뭐 책임을 져야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안우진 선수가 그 휴문고 시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학폭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히어로즈 구단이 자체적으로
50경기 징계를 했습니다. 구단 징계였죠. 네, 구단 징계였습니다. 자체. 그래서 안우진 선수는 신인 해에 50경기 못 나왔어요. 전반기에 거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만약에 박준현 선수가 법정 싸움까지 가서 학폭이 인정이 되면은 네. 저는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양측이 입장이 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박준현 선수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면 사과도 하지 않는 건 좀 그 부풀려진 부분, 네. 또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 분명 있나 봐요. 근데도 저는 약간 그래도 일단은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것도 떠나서 미안하다. 근데 뭔가 부풀려진 사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또 소송을 하면은 또 웃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박준현 선수 측은 이 부풀려졌다, 과장됐다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아하,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좋은 선수 한 명이 일단은 지금 그 프로에 데뷔를 하기 전부터 어찌됐건 이런 그 여론의 포화를 맞게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드래프트 전에 그때도 이제 박준현 선수가 KBO 드래프트에 신청을 하느냐 네. 아니면은 미국에 가느냐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스카우트 분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행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요거랑도 좀 관련이 있었어요. 아하.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드래프트 당시에는 이제 학폭이 아니었죠. 네네. 근데 그때 만약에 학폭 처분이 내려졌다면은 어쩌면은 박준현 선수는 그때 오클랜드였죠. 지금 이제 그렇죠. 애슬레틱스 네, 라스베가스로 맞아요. 가는 애슬레틱스가 보장 금액이 그때 계약금이 180만 달러였나? 꽤 컸어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선택하지 않아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만약에 그때 지금 뭐 1호 처분이 내려졌는데 네. 당시에 만약에 1호 처분이 내려졌으면은 어쩌면 박준현 선수는 KBO 드래프트가 아닌 그렇죠. 애슬레틱스 유니폼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예. 사실 저 뭐 공공연한 업계의 비밀이긴 한데 사실은 저 그런 그 학폭 문제 때문에 사실은 메이저리그를 선택을 하는 선수들도 좀 있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해외를 좀 비중을 더 두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제 그 피해자 쪽에서는 뭐 어찌됐건 요런 부분을 그 학폭에 관한 부분을 좀 이제 나름 입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까지 접촉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박준현 네. 특별법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호. 저는 어쨌든 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어쨌든 행정적으로 KBO가 한 4, 5년 됐는데 네. 그 생활 기록부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맞아요. 드래프트를 네. 신청할 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때부터도 이 학폭에 대해서는 좀 근절을 해보겠다. 그렇죠. 예, 뭐 이전에 안우진 선수 사태도 있었고 그제도 또 몇 명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기부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드래프트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뭐 뒤집히면은 판단이 달라지면은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구단 운영 입장에서도 학폭과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그렇죠. 뽑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구단 입장에서도 좀 난처해지고 어려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이번에 박준현 선수 케이스는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걸 뒤집었는데 네. 처음부터 좀 명확하게 학폭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행정적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딱 결정이 났으면 양당 간에 좀 빨리 결정이 났을 텐데 네. 이게 한번 뒤집히면서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뭐 학폭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와서 이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입 그 전형에서도 학폭 이력이 있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입학 심지어는- 취소가 또 그렇다면서요.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학폭 근절을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암암리에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많이 그 최근 그 각 팀들 보면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좀 이 전의 사례들 때문에 지금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스카우트의 업무 중에 하나가 네. 이 선수의 야구 기량적인 모습도 물론 체크를 해야 되지만 약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이것까지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단마다 조금 이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그렇죠. 몇몇 구단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이슈가 네. 있으면 아예 빼버립니다. 맞아요. 지명 후보군에서. 사실은 이제 1차 지명을 받았다가 사실 철회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 박준현 선수의 이번 그 사태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다른 학생들이나 또 선수들에게 좀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드래프트 이제 또 새로 하잖아요. 네. 2027 신인 드래프트를 할 텐데 다가오는 가을에 네. 박준현 선수의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서 KBO 자체적으로도 좀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렇죠. 각 구단 스카우트들은 좀 더 면밀하게 또 네. 선수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 선수의 자라온 환경 그리고 뭐 그 선수들끼리의 어떤 또 관계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또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폭력은 뭐 어느 사회에서나 좀 근절이 돼야 됩니다. 뭐 어젠가 보니까 이태양 선수로 본 것 같은데 제가 저 프로 뭐 그 초창기 때 네. 캠프를 갔다가 이제 그때는 프로에서도 간혹가다 이제 뭐 손찌검을 하거나 뭐 그렇죠. 예. 집합 있고. 팝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얼차려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그 분위기 흔히 현장에서 이제 가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었어요, 그죠? 제가 2014년도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모 구단 숙소를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 군대식 얼차려 집합. 하는 걸 봤어요. 아, 집합. 예, 집합 정도가 아니에요. 오. 군대식이에요. 네. 대가리 머리 박았군요. 예, 아이고. 머리 박기 하는 네. 거를 원상 봤어요. 폭격이라고 예. 하는. 네. 그러니까 그게 불과 2014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네. 예, 12년 전이거든요. 예. 굉장히 아직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 네. 놀라긴 했는데. 네. 예. 알게 모르게 아니, 그 팀은 아니에요. 그 팀은 아니고 다른 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학창 시절부터 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게 좀 일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프로까지 좀 이어지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게 좀 빨리 뿌리 뽑혀야 될 우리 그 체육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네. 비해서 확실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확실히 뿌리 뽑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함께 사실은 그 요새는 이제 감독 코치들이 그 부분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학생들끼리 벌어지는 일종의 학폭, 특히 이제 지금 박준현 선수 케이스는 지금 피해자가 그런 그 심리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야구를 그만뒀다는 거잖아요. 네. 예. 하여튼 이래저래 간단치 않은 문제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이런 학폭이 될지도 모르는 문제까지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네요. 네. 제가 들은 말 중에 사과는 그냥 가장 빠를수록 좋다. 맞아요. 네. 네. 가장 빠를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과는. 네. 사실은 저 앞서 뭐 몇몇 그 학폭 사례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이제 뭐 데뷔도 좀 늦어지고 또 국내 데뷔 못하고 이런 선수들 보면 빨리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좀 네.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영하, 김대현 선수 케이스처럼 그렇죠. 억울한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뭐 서비스 타임 1년이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랬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선수들도 뭐 법적으로 끝까지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가다가 이제 결국에 가려졌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쉽게 결론 지을 수도 없고 한쪽의 입장만 듣기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사실은 그 두 선수 특히 이제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는 잘하다가 그 소송이 네. 시작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좀 겪었던. 맞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저희도 직장 생활하고 사회인입니다만 사실 뭔가 이렇게 소송이 있고 이게 뭔가 좀 신경 쓰게 되면 네. 오롯이 그 본업에 전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 좀 잘 해결이 돼서 뭐 차제의 적은 그 해결책을 구단이나 KBO나 좀 갖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좀 좀 뭐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주제여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